금요일 초반에는 증시가 괜찮아서 기분 좋은 마감을 기대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오고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이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지수로 보나 종목별로 보나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요. 지수나 종목이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뒤에 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버 분들은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작은 것들을 크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계속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면서 주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미국 주식을 하시려면 걸러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것저것 알아야 내가 주식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식은 딱 지금 상황에 맞는 증시를 움직일 만한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쉽게 주식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쉽게 주식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그 방법만 알면 주식이 굉장히 쉽거든요. 큰 뉴스도 먼지로 만들어 드리고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꾸준히 봐주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F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FMC 당일에는 증시 변동성은 컸지만 추가적 하락은 없어서 파월 발언이 세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동결할 거란 건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금리 인하도 나쁘지 않은 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파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연준과 파월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99%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키를 절대 꺼낼 수가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연준들이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해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저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증시판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FMC를 보는 시각은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증시의 운명은 기관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파월의 단어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 하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기관들이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에 따라 흔히 말하는 개미들은 코걸이, 귀걸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요. 저는 일반 투자자들이 FMC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시의 움직임의 결과로 FMC를 평가하는 건 역시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은 금리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동결을 하든 인하하든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들이 트럼프 눈치도 볼 테니 혹시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했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좋다, 금리 동결이 좋다,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 증시에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경제가 튼튼하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주위 환경에 큰 악재가 껴있지 않으면 단기적 변동성만 만들 뿐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 경제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도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경기 침체 프레임이 씌워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결정이든 파월의 연설이든 지금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금리의 결정이든 파월의 연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시간표가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서 주식하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증시에 영향을 줄 요소들만 봅니다. 엔캐리 자금 신경 쓰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일본 금리 인상하니 엔캐리 자금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딥식은 하락할 때만 날리고 증시가 반등이 나오니 딥식이 오픈아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네, 베꼈네,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증시는 무언가 하나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증시가 무너지면 이미 증시는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딥식 때문에 반도체 약세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가 약세일 시기입니다. 반도체 약세는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나스닥의 약세를 멤버십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고요. 약세라고 하락이 아니고 차별의 장세나 변동성이 크고 상승이 쉽지는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반도체 쉽지 않겠다 예상했는데 딥식이 터졌네요. 뭐가 터질진 몰라도 분위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멤버십에서는 반도체는 기다리자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애를 써도 못 올라가니까요. 올라갈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올라갈 때 되면 알아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도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올라가길 기다리는 건 맞는데 이젠 하락하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주가의 하락은 혹은 급락을 해도 투자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고요. 어느 기준을 지나면 더 이상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괜찮지 않다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종목이 괜찮지 않다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경제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증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반도체니까요. 반도체가 오랫동안 안 좋으면 경기를 확인하는 지표들도 별로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반도체 쪽이 저조해지기도 합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요. 약속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힘을 못 내는 게 딥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반도체 종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딥식이나 알리바바에서 나온 새로운 AI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을 하시려면 증시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와 SOXX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한 하락은 그 섹터만의 문제로만 해석하지만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구간으로 하락하면 그게 전체 증시의 문제로 퍼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16입니다.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려드렸던 박스였죠. 지금은 박스 하단에 와 있습니다. 116 아래에서 계속 머무르고 올라오지 못하면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주가를 종종 확인하시면서 느끼시면 되고요. 안정권은 120 위에 안착이 좋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OXX는 딱 봐도 횡보하는 게 보이네요. 그런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210 구간 아래에서 머무르는지 확인하시고요. 하락 추세의 변경은 차트상 190 구간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190까지 기준 세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이 말씀드린 구간 아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은 반도체는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PC나 GDP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경제가 좋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전에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나와서 경제가 괜찮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고용 쪽은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표가 너무 왜곡이 심하고 해석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게 되면 문제가 될 지표이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제일 먼저 주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회사를 통한 택시나 배달, 아마존 셀러 등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되었거든요. 만약 실직을 한다고 해도 쉽게 일을 구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 쉽게 안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파월이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저는 과거부터 고용 쪽은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래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게 나오는 거 보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GDP,
PC, 그리고 반도체 종목의 주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지 않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영상들에서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 정고점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위에서 머물러야 한다고요. 보시면 정고점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건데요. 주가를 확인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51선하고 가까워진단 말이죠. 주가는 51선을 만나면 위쪽으로 도망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51선이 쫓아오면 51선과 멀어지려고 상승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약 2달 정도 51선하고 멀어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51선 가까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51선 밑으로 하락하면 투자 심리는 더욱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빨리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장대 음봉을 볼 수도 있는 조그만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55 조금 더 아래쪽까지 잡아서 5985 부근 보시면서 위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실적 해석이 잘 나와서 상승을 했지만 테슬라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면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의미 있는 상승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고 매수할 상황인지 문제가 생긴 상황인지를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추세선까지만 오르다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역시 51선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380은 지나갔고 360 부근을 보셔야겠고요. 360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반등만 나온다면 300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360과 300 분할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기다리는 매수를 하시려면 320, 300 분할 매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이란 건 계속 흐름을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방법을 어디에 적어 두시고 운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SOXL은 27 아래부터는 추세가 하락으로 변경될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7 아래에서는 반도체 종목 매수는 멈추고 22 부근 가게 되면 다시 반도체 종목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시키드는 부분인데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을 들으시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경기 침체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도 봐야 하고요.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기업 분석과 필요 없는 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